일단은 하나만 먼저 봅시다. x, y가 있는데 a라는 쪽에서는 요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거를 좀 일단은 x도 마이너스가 붙었고 y도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첫 번째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 중심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얘는 2,2가 되겠네. 됐죠? 근데 한 가지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항상 이걸로 묶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x라는 거 대신에 지금 x-m이라는 것이 대입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야.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 2 플러스 m, 2 얘가 중심이 되버리겠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한 가지만 해결하고 지우고 더 밑에 걸 할게.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과 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보다 작아야지만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러면 하는 거야. 4x 마이너스 3y는 0, 2 플러스 m, 2 그 거리 d를 했더니 얘는 3, 4, 5죠? 절대값 씌워가지고 얘 집어넣겠지? 8에서 6을 빼는 거니까 2 플러스 4m 되겠네, 그지? 얘가 3보다 작다라고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n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 n값 범위는 뭐 이거 넘겨가지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n값의 범위를 풀면 뭔가 이거네. 자, n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7,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13. 여기까지는 다 나왔나? 혹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전부 다 자연수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서는 여기다 적을게. 요 세 개밖에 없죠? 됐죠? 자연수니까, 그렇지?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기 때문에 1, 2, 3만 해야 돼. 1, 2, 3만. 여기까지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지울 거니까 이거는 두 번째에서 mn에 관해서 식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져. 여기까지 1차 필기 정도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도록 하자. 이건 뭐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이용했을 때 그 식 변환 자체를 조금 생각해주는 항상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야지만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건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가볼게. 자, 이번에는 D죠. 일단 생각하는 거야. X, Y가 마이너스 붙었는데 위치도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작업으로는 요거 해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은 요거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도 반대로. 그래서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은요.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 자체를 위치도 바꾸면서 해버리면 위치를 바꿔봤자 아까하고 똑같네. 2, 2 이런 정도까지 나오지. 자, 중요한 거 이거야. 제발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y 마이너스 n이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m입니다. 자, 물론 얘가 x 좌표 자리에 있고 얘가 y 좌표 자리에 있는 건 맞는데 신경을 쓰지 마. 왜? x라는 문자 대신에 지금 x-m이라는 게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라는 문자 대신에 y-m이 들어갔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그래서 이 식을 2 플러스 m, 2 플러스 n. 자,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 대신에 뭐가 대입이 됐는지 요것만 신경을 쓰고 좌표의 위치 자체는 신경을 전혀 쓰면 안 돼. 여기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애들이. 잘 생각해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또 해야 되지? 얘랑 중심 위치만 바꿀게. n 플러스 2, n 플러스 2, 거리 d. 얘가 5분의 절대값 해가지고 얘가 또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4m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8에서 6 빼니까 또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신경 써주자. 잘 봐. 15 맞죠? 그러면 4m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알겠니?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이나 얘나 똑같은 거 됩니까? 괜찮죠? 그걸 반대로 바꿔도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는 요 놈에다가 지금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난 이렇게 편하게 할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가 15보다 작다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 n에 관해서만 나타내는 거.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3 그러면 4m 마이너스 13 나누기 3 되겠죠? 얘는 17 되죠? 플러스 17 나누기 3. 그럼 여기다가 일단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1을 딱 대입해버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9가 나오죠? 그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21이 나오네. 그런데 이 n 자체도 자연수죠? 그러면 1부터 7까지 맞나? 이럴 때? 7보다 작은 거니까 1부터 6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6개가 나오죠?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자연수, 3 집어넣었을 때 자연수. 솔직히 이쪽만 봐도 되려나? 3을 집어넣어도 얘는 음수기 때문에 이쪽은 신경 안 써도 상관없겠다. 여기다가 1, 2, 3만 집어넣어서 자연수의 개수 요것만 딱 찾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조금 문제죠. 여기서 비슷해? 오, 20번 맞췄네. 근데 이거 정확히 풀진 않았는데. 요거 하고 요거 나왔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자. 연습해보자. 20번 바로. 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적고 개수 맞는지 다 확인해보고.
요 20번도 잠시만 볼래. 이게 그 나올 수 있는 요런 형태 그 우리 막 어떻게 하는지 해서 그림 맞추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출발 자체가 f의 x, y로 출발하는 게 아니야. 출발 자체가 얘가 되는데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요 식이 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뭐 물론 순서는 상관없는데 일단 얘도 마이너스 y네, 얘도 마이너스 y네. 그럼 y 쪽은 일단 냅둬보는 거야. 그런데 얘는 x인데 얘는 마이너스 x지.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신경 쓸 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아니면 위치가 반대로 바뀌는 거. 요거를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x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네. 그러면 y축 대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 자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 위치만 바꿀게. 요 식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하면 요런 그림이 이거 색깔 달리 할까? 1번 됐죠? 자 이제 너희들 생각해야 돼. 봐봐. 요 식에서 요놈 x 대신에 요놈 y 대신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요 식으로 바뀔까를 한번 생각해 볼래? 부호는 반대로 안 바꿨으니까 x 점점점 y 점점점 이거를 대입해 줘야 되겠죠?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저게 될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라는 놈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얘가 딱 튀어나오겠죠? 요걸 생각해야 돼. y 대신에는 y 플러스 2를 딱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그랬다는 것은 이렇게 대입했다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딱 왔어.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딱 내려오면 그림 자체가 이런 그림이 딱 되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저 그림을 찾아주면 변화된 거에 신경을 쓰는데 첫 번째, XY 자리가 바뀌어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XY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느냐. 얘를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되는 거.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이런 거를 조금 신경 써놔라. 동현이 잘했는데. 잠깐만. 뒷부분에 해설 있다. 동현아. 그리고 19번에 어떻게 너무 노가다 죽었어. 19번에? 네. 뭐가 더 맞긴 맞습니다. 어떤 뭐가 됐습니까? 그냥 미주 잡고 미주 잡고. 그 y는 ex에 대칭하고. 거기를 또 미주 잡고. 맞아. 그거야.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시키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길이의 최소값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강 나오는 거 이거 잘 봐라. 일단은 문제 지문상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A라는 지점이 있겠대. B라는 지점이 도시가 그냥 딱 위치가 정해져 있고 요 사이에 강이 있는 거야. 그냥 강도 따지지도 않고 원래 강을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서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소의 길이는 루트 85라는 게 정해졌대.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가보면 얘가 3이지? 그래서 이 전체가 7이네. 일단은 요 길이가 몇인지는 찾아낼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얼마 되나? 49, 그러면 36, 6이죠, 6. 자, 여기 첫 번째 단계, 6인 거. 자, 만약에 강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나간다면 최소의 길이, 그래서 루트 85가 나온대. 그걸로 인해서 얘가 6이라는 걸 첫 번째로 찾아낸 게 끝났어. 이제 루트 85라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최소의 길이를 어떻게 올 거냐면 강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야 된대. 여기 수직이고 여기에 수직이고. 그러면 과연 C라는 지점과 D라는 지점이 어디 있을 때 이렇게 오는 게 최소일지 아니면 이렇게 오는 게 최소일지 그거를 지금 찾아주시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때 일단 1 플러스가 가야 되겠죠? 1km는 무조건 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뭘 해야 되냐면 선분 AC 플러스 선분 DB 이것의 최소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작업은 뭐냐면 자, 강이라는 거에 1m는 지금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강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면 축을 뭘로 잡지? 자, 여기 축도 잡게 돼. 얘가 X축으로 잡을게. 일단 얘는 0,0이야. A라는 지점은. 자, 강을 없애버린다. 일단 얘가 몇 콤마 몇이냐면 6,-7이죠. 강을 없애버리려면 이 직각삼각형이 있는 요 선분의 길이가 1m만큼 올라가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1m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B'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은 사라진 거야. B' 자체는 지금 6,-6이 되겠죠? 자, 강이 1m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1m 올린 거야. 그러면 강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평면이라고 땅만 있는 거야, 땅만.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최소값, 얘는 선분 AB'. 그래서 결국 요거와 요 원점 사이의 거리 결국 6루트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의 폭은 무조건 첫 번째로 해놓고 두 번째로 강을 없애버리는 만큼 1m면 얘를 1만큼 올리고 얘가 2km면 2km만큼 올려서 그냥 직선으로 딱 연결한 거.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때 여기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강은 사라졌어. 요 AC 길이를 구하래. 자, 요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6, 그 다음에 6, 그러면 여기가 몇 도냐면 45도죠? 그러면 여기도 45도죠? 그래서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이쪽이 2이기 때문에 그때 AC의 길이는 2루트 2를 구해야 되겠죠? 얘가 우리가 찾으려는 정답이에요. 자, 강은
최소값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바로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지난달 저축액은 소득에서 소비한 거 빼고 남은 건 다 저축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지난달 저축액은 지난달 소득이 X라고 문자를 잡았네, 그렇지? 그러면 빼겠대. 그 지난달 소득에서 A%를 소비한대. 그러면 얘가 소비 금액인 거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랬더니 요 식이 뭐가 됐냐면 x로 묶으면 1-100분의 a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첫 번째 지난달 저축액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보자. 이달의 소득은 지난달보다 B% 증가했대. 그러면 이달의 소득 얘는 원래 지난달보다 B%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달 얘를 한번 적었으니까 굳이 다시 한글로 안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번 달의 저축액은 이번 달의 소득에서 그만큼 매달 A%를 소비한다고 그러지 않았지? 그러면 그 소득에 또 100분의 A 곱한 걸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결국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식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죠?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서 A%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소득 곱하기 1-100분의 A가 될 것이다 라고 저축액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번 달 저축액은 이번 달 소득 여기서 1-100분의 A 얘가 저축액이 되겠다라고 한 번의 식을 적을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 달 저축액은 지난달 저축액보다 8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는 요 금액에다가 플러스 8을 하면 요 식하고 똑같아진다라고 되겠죠? 자, 요 식을 정리하면 x가 뭐가 나오는지를 찾아줘야 돼. 여기까지만 필기를 한번 해보죠. 원가, 정가, 버섯시, 소금물 너무 힘들다. 쉽지 않아요. 다현이가 들었던 것은 딴 반에서 촬영한 거를 들었는데 에이스텝을 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죠 그때? 에이스텝 다 들었어? 설명하는 거? 어? 그래? 유리함수까지 막 설명하지 않아? 그치. 얘네들한테 유리함수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 유형으로 가서 알려. 증가시키고 막 감소시키고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저렇게 한글로 먼저 적어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좀 편할 것 같아요. 몇 번 연습이 되면 되겠지만 해도 어려운 문제거든. 자, 이제 어려운 파트는 거의 끝났고 비례식 파트만 하면 끝날 것 같네.
자, 여기는 우리가 보통 B를 할 때 저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겠죠. B가 안 나왔으니까. 자, 보통 우리가 A 대 B 이런 거 나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을걸? 얘가 비교하는 양, 얘가 기준양. 그래서 얘를 분수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비율의 뒤에 있는 거를 분모로, 앞에 있는 걸 분자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3개짜리의 연비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해놓으면 되겠죠? 한 분수에 대해서 A 대 D, A 대 D는 B 대 E는 C 대 F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2개짜리 묶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요거를 표시를 잘 해둘 수 있도록 봅시다. 세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다 기억을 해놓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유형 11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형 12번이 조금 어려운 거고. 자, 11번에서 68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 자, 이렇게 어떤 식 2개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거는 풀이 방법이 2가지 종류가 될 것 같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야. 두 식의 공통으로 나와 있는 문자를 조금 신경을 쓰는 거지. 그래서 x는 3분의 4y. 그 다음에 요 식에서는 z라는 것은 2분의 5y. 그래서 요거를 요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기만 하면은 모든 게 y에 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 근데 하다 보면 조금 까다로울 때도 있어. 그래서 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까? 2가지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진아야, 3x는 4y래. 그러면 x 대 y는 몇 대 몇인 거니? 4대 3. 그렇죠? 곱한 숫자는 바꾸죠. 4대 3. 그 다음에 5y는 2z니까 y 대 z는 그러면 2대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인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분수가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가운데가 2하고 3이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 6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2 곱하면 8. 여기에다가 3 곱했으니까 3 곱하면 15. 그래서 x에다가 8 집어넣고 y에다가 6 집어넣고 z에다가 15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게 첫 번째 방법으로 할지 두 번째 방법으로 할지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나왔네, 요거. 자,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73, 74, 75 셋 다 별표를 쳐놓습니다. 73, 74, 75 셋 다 별표를 쳐놓고 내가 지금 가르쳐 주려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풀 수가 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71, 72를 풀기 위한 내용을 볼게. 자, 어떤 비율이 나와 있대.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을 때 어떤 세 개의 분수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그 비율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비율을 첫 번째 작업으로 는 K를 놓는 게 첫 번째 작업이야. 그랬을 때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 얘 가운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B는 AK가 되겠죠? D는 CK가 되고 F는 EK가 될 것이고 이런 두 번째 작업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자, 비율을 볼게. 전부 다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맞죠? 다 절반씩이니까, 그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분모끼리 다 더하면 얼마가 되니? 12가 되지. 분자끼리 다 더하면 얼마가 되니? 6이 되지. 아, 그러면 같은 비율을 가지는 게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여러 개가 존재했을 때 분모끼리의 합 결과와 분자끼리의 합 결과도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가는 거야, 절반.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가비엘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옆쪽에다가 필기를 해놓을 건데 정말 중요한 개념. 자, 얘는 더할 가짜를 쓴 거야. 비율을 더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 분모끼리 더해서 A 플러스 C 플러스 E 하고 B 플러스 D 플러스 F, 얘도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가 가비엘이를 의미한다. 뭔가 문제가 유리식에서 풀기가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가비엘이를 떠올려줘야 돼. 근데 얘가 나와 있는 설명들이 없어.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하고 가는 거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좀 비교하면서 가볼게. 어디지? 13만 초이네. 자, 73, 74, 75 세 문제를 한꺼번에 딱 봐봐. 한꺼번에 봤을 때 73번과 75번에는 있는데 74번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 단조건이 있죠. 단조건. 그죠? 73과 75는 단조건이 있고 74는 단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 단조건이 키워드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봐봐. 일단은 뭐 3점짜리지만 가보자. 얘가 이거일 때 어떤 걸 푸시오라고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방법, 물론 두 개의 항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복잡할 것 같아.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얘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2a 플러스 c는 3k의 a 플러스 kb.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같다, 이거 두 개 같다 해서 식을 두 개를 더해야 되겠네, 그치? 절대로 못하는 거지. A, B, C를 K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니? 절대 못해. 그래서 식을 딱 보자마자 와, 그냥 한 개의 항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저끼리 서로 같다라고 문제를 풀 수 없구나. 그런데 단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확 달라지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71, 72처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가비엘이를 떠올리려고 했어. 자, 분모끼리 다 더해봐봐. 얼마가 되니? 4a 플러스 2b 플러스 30. 분자끼리 다 더하면 8a 플러스 4b 플러스 6c 했더니 얼마가 되니?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 가비엘이를 쓴 것끼리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얘 결과가 2야. 그래서 k 값은 2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얘는 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됐죠? 하나 더 풀까? 얘 74번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래서 단조건에 분모를 더했을 때, 즉 얘를 더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나올 건데 그게 0이 된다라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을 때는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얘는 소수형으로 가끔씩 많이 나온다. 자, 내가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아까 전에 73번과 75번에 분모의 합이 0이 아닌 거, 그걸 내가 일단 먼저 가정을 하고 출발한 거야. 만약에 얘가 성립한다면 우리는 가비엘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모를 다 더했더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네. 그랬더니 분자를 다 더했더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네. 그러면 그 비율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얘가 비율이 1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요거 두 개 서로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y 플러스 z라는 것은 2x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2x 집어넣고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아니 y 플러스 z지? 얘가 2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z가 될 거지. 그럼 얘는 2y가 될 거네. 그러면 분모는 이것들의 곱으로 나타내네. 그래서 p 값은 8분의 1 됐죠? 요건 설명만 들어놔. 집에서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반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0이 아닐 때랑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봐준 거야.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다 봐준 거죠. 그러면 0이 된다라고 하면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지. 그때는 여기 있는 분모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러면 p 값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상수 p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항들이 나와 있는 것들. 분모는 안 하지만 분자가 여러 개야? 그럼 거의 대부분 값이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더해서 하면 되고 그때는 비례상수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0이 되는 경우가 p 값이 하나 더 나오는 두 개의 답이 나오는 그래서 모든 상수 나왔을 때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줘야 돼. 첫 번째 요거 구분 짓는 거 요것만 필기해놔. 얘가 0이 아닐 때 0일 때 출발 자체는 해줘야 되니까. 뭐 74번이 제일 어렵다. 값이 얘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나서 딱 답을 저 p값 8분의 1까지는 다 구했더라고 단번에. 근데 왜 뭐든이죠? 답이 아닌데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유리함수 넘어가 보자 이제. 자, 첫 번째 유리함수는 뭐 대략적으로 중1 때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 기본형이죠? 얘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만큼씩 평행 이동했을 때 요런 꼴로 만들어지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리함수를 나타낼 때 x축, y축을 했을 때 그 비례상수 k 값이 0보다 크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 그 다음에 k 값이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 이런 곡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기본형 자체는 전부 다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자, 점근선이라는 것은 계속 나아가더라도 절대로 만나지 않은 근접하는 선.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말을 쓴 거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뭐 x는 0, y는 0 이런 말을 쓰겠죠. 자, 예전에 배운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요거부터 가볼게. 자, 요 76번 조금 위에다가 하나 적어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비례상수를 가지는 서로 다른 비례상수를 가지는 어떤 두 유리함수가 있을 건데 첫 번째로 얘처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려면 비례상수인 k와
비례상수인 L 값이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두 번째로 평행이동이라는 말도 있고 또는 대칭이동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겹쳐지겠대. 그러면 절대값만 같아도 상관없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놓자. 자, 그러려면 생각을 해보자. 평행이동에서 서로 겹쳐지려면 이런 형태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형을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가볼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 자, 분모는 일단 냅두고 무조건 분자의 x자리에 분모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랬을 때 전개했을 때 똑같아지려면 뭐가 추가돼야 되는지를 봐준다. 마이너스 2x 여기 있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 6이야. 근데 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필요하는구나. 됐죠? 자, 그랬을 때 하트 형태를 풀 때 뒤에 거 먼저 한다.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찾은 비례상수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런데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하나가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만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 저 4개를 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래? 시간 3분 정도 줄게. 그래서 답이 뭐 나오는지를 잘 찾아라. 일단 4번은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자, 유리함수 3번 제일 위에다가 요거를 빨간색으로 좀 적어놓을래? 자, 앞으로 선생님이랑 할 때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다 해결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칠판을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대.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결과를 미리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다면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비례상수를 구하거나 할 때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연산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될 겁니다. 거기도 A 스텝에서 이거 설명했지? 적었었나? 안 적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걔네들도 A 스텝 설명해도 뒤에 가다가 기억 못해서 또 적어주고 또 적어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또 식을 여러 번 또 하겠지만 잘 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비례상수가 얘가 튀어나왔네, 그치?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비례상수인데 이 비례상수를 빨리 구하는 연습을 좀 해놔야 된다고. 얘가 나왔을 때, 자, 분모는 뭐냐면
이 x의 개수를 제곱한 거야. x의 개수를 제곱한 거고 비례상수. 그런 다음에 순서를 잘 봐야 돼. x의 개수를 제곱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곱한 bc에서 이렇게 곱한 ad를 빼준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비례상수는 되게 빨리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연습해 보면 여기가 1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비례상수는 분모의 x의 개수를 제곱하면 1분의.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5죠? 이렇게 곱하면 6을 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형을 바꾸지 않고 비례상수를 좀 빨리 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 좀 잘 기억해놔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만 이 유형이 나오니까 비례상수를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를 볼까? 자, 한 문제만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가볼게. 잘 봅시다. 나는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래프 그릴 때 우리는 점근선, 표준형으로 바꿔서 점근선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는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항상 분모가 0 되는 x값은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딱 만들고, 그러면 점근선의 y쪽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 점근선의 y는 뭘로 할 거냐면 x의 개수가 1이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x 개수의 비율이 점근선의 y가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x절편, y절편을 판단해야 돼. 선생님 왜? 비례상수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비례상수가 양수여야지 이렇게 될 거고 비례상수가 음수여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x절편은 어떤 문자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니? x절편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0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이 분모를 넘겨봤자 뭐가 되겠니?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국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x절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x쪽이 다 날아가면서 상수항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겠지? 이상한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려면 이렇게 되는 비례상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1사분면만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합니다. 네 바퀴만 가면 돼. 얘가 점근선의 x좌표, 얘가 점근선의 y좌표,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그래서 x쪽은 다 가로야. y쪽은 전부 다 세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 판단하면 그래프는 다 쉽게 그릴 수가 있다. 잘 기억해 놓자. 뒤에 가서 여러 번 할 거니까 뭐 그러면 하고 익숙해질 때까지만 좀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x축 y축은 안 그릴게. 이랬을 때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였네, 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죠? 자, 책에는 어디도 이런 말은 튀어나오지 않아. 자, 점근선의 x는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2의 요 교점되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을 나랑 수업할 때만큼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야. 대칭점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이 모든 그래프 자체가 요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을 시키면은 요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우리는 대칭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하겠지만 우리는 아까 전에 대칭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3, 마이너스 2네. 그래서 대칭점을 찾아내는 게 제일 첫 번째야. 이해되겠죠? 자, 요것만 좀 생각합시다. 그래야지 문제를 좀 빨리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요 대칭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라고 생각해줘. 그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요런 것들. 78번 한번 볼게.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기본형이네. 기본형이면 대칭점이 몇 콤마 몇이니? 0,0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대칭점은 몇 콤마 몇이니? 1,4. 1,3. 그죠? 그러면 얘가 대칭점이 1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a라는 것은 1만큼, b는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거의 90%야. 2차 함수는 꼭지점이고 유리함수는 대칭점.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단지점. 기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 연습해볼까? 상윤아, 첫 번째 식의 대칭점은 몇 콤마 몇이니? 뭘 생각하고 있어? 눈만 달리면 푸는 거 아니야? 은준아, 마이너스 1 콤마? 그렇지. 잘 들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2. 얘가 대칭점인가? 당연히 알겠지? 자, 그러면 나연아, 두 번째 식의 대칭점은 몇 콤마 몇이니?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되는지 그냥 AB가 보여질 거 아니야, 그렇지? 괜찮죠? 표준형으로 바꿔서 할 필요가 없다고. 표준형 바꾸는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유리함수에서 그거는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친절히 얘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 대칭점 정도는. 자, 점근선의 방정식 나와 있죠?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x는 p, y는 q. 그게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c분의 d죠.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c분의 a.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대칭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왔으면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칭점이 마이너스 c분의 d 마이너스 c분의 a죠. 그런데 점근선의 방정식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정의역 치역이야. 그래서 정의역이 x는 이걸 가져와서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닌 실수. 이걸 가져온 게 낫겠다. 그럼 치역은 점근선의 y를 그대로 가져와. 그래놓고 아니다를 한번 표시하고 그거인 실수. 이게 정의역 치역이 되겠죠. 이런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그래프가 지나는 정의역 치역이. 그렇지, 그래프가 있는 부분. 이거 빼고는 다 있으니까. 자, 너무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잠깐 볼게. 2, 마이너스 2를 지난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대입을 하려고 했더니 미지수가 3개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일단 보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잘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래. 우리는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니? 대칭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요 식을 봤을 때 대칭점은 마이너스 c, a가 된다는 걸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c 값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값은 2가 되겠네. 이렇게 미지수 두 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b 값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죠? 이게 y가 마이너스 2죠? 2 집어넣으면 3, 그 다음에 4 플러스 b 마이너스 6, b 값은 마이너스 10 되겠네. 근데 정말 귀찮게 문제상에서 이 그래프 위의 점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건 하지 말자.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상현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유리함수는 이거밖에 없다고. 다른 건 하나도 없어. 상현아, P는 뭐니? P요. 아직 안 됐어? P 뭐야? 아까 정근선의 방식 유형이 나왔잖아.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4, x 개수의 비율 2, 그게 정근선의 방정식이면서 대칭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잘 기억해놔야 돼 이거 진짜. 다른 거 없어. 지금 86번 봐봐. 정근선 나와 있고 87번부터 해서 쭉 전부 다 정근선이야. 90번 하나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90번 가볼게. 이 두 개의 fx와 gx가 점근선이 같다? 점근선이 같다는 것은 대칭점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f의 대칭점이 마이너스 a,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gx의 대칭점은 마이너스 c, b가 되겠네? 그래서 a 값하고 c 값은 똑같고 그 다음에 b 값은 4라는 것을 먼저 찾아낼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를 활용해야 되겠죠. f의 1이라는 것은 1 플러스 a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대.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 그럼 c도 마이너스 3, b는 4. 그래서 a, b, c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것도 대칭점일 뿐이다. 딴 건 없어. (94번까지) 다 이거네. (92번) 가볼게. 자, 표준형으로 돼 있을 때 대칭점은 똑같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a, 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진 거의 y좌표는 대칭점의 y좌표는 요겁니다. 그냥 뒤에 떨거지 있는 거 3a 마이너스 1. 얘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y는 x가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요 점을 지난대. 그림 맞아? 이건 그냥 임의로 그려진 그림이야. 이런 식으로 되겠대, 그지? 그럼 결국 요게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니?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됐죠? 그렇게까지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준형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통분해서 하면 돼. x-2분의 3 플러스 6 y는 그럼 올리면 y는 x-2분의 6x네 마이너스 10이네.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지? 그죠? 하는 문제도 있긴 있어. 근데 거의 활용할 일이 잘 없어.
통분만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들아.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금 뭔가 하고 갔으면 좋겠어. 얘를 비례상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얘가 y는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y는 x분의 2 그러면 요 대칭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조금 기억 음수에도 상관없어. 절대값이 클수록이야. 절대값이 클수록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유리함수는 다 대칭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그래프, 표준형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형 그래프 그리는 방법 두 가지 종류를 해볼게. 일단 식으로 그래도 편리하게 요거는 그래프 표준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점근선을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1은 제외하겠다. 1. 그 다음에 요 떨거지 숫자가 2네. 그러면 y는 2. 그래서 이 대칭점 자체가 1,2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 x절편, y절편 점만 찍으면 되는 건데 얘는 비례상수가 나와 있잖아. 비례상수가 양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야. 얘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그래도 생각을 해줘야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은 x절편보다 y절편이겠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점을 딱 지나겠네. 그죠? 아, 그럼 요거는 1사분면 지나고 있고 얘는 2사분면 지나고 있고 얘는 4사분면 지나고 있고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3사분면이 되겠죠? 그럴 때 서술형 때문에 이거를 붙입니다. 중1 때 했겠지만 제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겠죠? 저걸 붙이지 않으면은 틀립니다. 감점 당하거나. 자, 표준형 나왔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 됐죠? 일반형 연습 갈게. 승인아, 대칭점 몇 콤마 몇이니? 왜래?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이 뭐야? 2, 그렇지, 2 콤마. 마이너스. 그렇지. 이제 안 되는 사람은 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아, 나도 재호쌤처럼 하고 싶다. 재호쌤 그거 안 해? 하지. 아, 나는 이게 안 돼. 가로밖에 안 돼. 세로가 안 돼. 아, 근데 재호쌤 되게 잘하는데. 비법을 좀 알려달래야 되겠다. 자, 갈게.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라는 건 요쯤 되겠네.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쯤 되겠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려면 비례상수는 구하지도 않고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겠네, 그치? 그럼 비례상수가 음수인지 실질적으로 구해보자고. 자, 비례상수 구하는 연습. x의 개수가 1이죠? 분모의 x의 개수 제곱분의 이렇게 곱한 두 숫자 1 곱하기 2에서 빼주래. 이렇게 곱한 두 숫자 6을 그러면 마이너스 4라는 음수의 비례상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좀 됐죠?
뭐하래? 아, 지나는 4분면 모두 구하시오? 2, 4분면 빼고는 다 구하네? 그럴 때 꼭 제를 해서 다르게 할 수는 필요는 없어. 제 해놓고 1, 3, 4, 4분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요거는 맞으니까 따로따로 적어줄 필요는 없다. 됐음? 아, 요거 어떻게 할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 미지수가 있어서 조금 판단하기가 힘든 이런 문제들. 다 된 거야? 쉬는 시간 줘야 되네. 98번까지 숙제를 해온다. 알았죠? 98번까지 숙제하고 그 숙제 교재에서도 유리함수 부분 몇 개 안 될 거야 거기는. 유리식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채점하고 고치고 와. 질문만 가져와서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할 거야. 됐죠? 일단은 요거 촬영은 끝낼게. 동현이도